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저는 책을 꽤 좋아하는 편이고 즐겨 읽는 편입니다. 다만 해외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짐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점 때문에 종이책은 거의 읽지 못하고 전자책 위주로 읽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북 단말기도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전자책 앱도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은요, 크게 봤을 때 교보전자도서관, 리디북스, 그리고 예스24, 크레마 요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요 각각의 앱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전자책 앱은 교보전자도서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책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교보라는 기업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이 유명한 명언은 교보를 대표하는 하나의 글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인 교보이지만요, 전자책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앱이 바로 이 교보 전자책 앱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겠습니다. 교보 전자책 앱과 교보 전자도서관 앱은 다른 앱입니다. 별개의 앱이고요. 교보 이북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책을 보실 때는 교보 이북으로 보셔야 되지만 교보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책을 대여해서 읽어보는 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에 보면은 협업이 되어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업체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이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초중고, 대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한 번쯤 컨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과 이북 단말기에 이 앱을 깔아놓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책 도서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책을 빌려서 그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서 책을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지원하는 도서 정책은 한 달에 5권씩을 빌려줄 수 있고, 각각의 책은 15일 내로 반납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빌린 책은 15일 이내에 보고 자동으로 회수가 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보 전자도서관 앱은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고 기능의 제약이 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린 책을 봤을 때 어떤 부분, 내가 특별히 밑줄을 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범위에 어떤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메모를 삽입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메모를 기록하는 것은 페이지 단위로 책갈피를 남기고 책갈피가 있는 곳에다가만 메모를 남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표시를 하려고 하면은 이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기에 이 앱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기기 간의 연동이 약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85% 지점까지 읽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제가 단말기를 켜고 단말기에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이 지점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앱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튕기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보 도서관 앱의 최고 장점은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도서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책을 대출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앱상의 장점은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거, 이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리디북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북스는요, 현재 제게 있어서 제 주력의 전자책 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보에서 리디로 갈아타는 시점인 2012년경 가장 안정적인 전자책 앱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리디북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리디로 갈아탔고요. 지금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은 이 리디북스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리디북스에서는 매월 1, 2, 3일에 리디 캐시 충전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2배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매월 1, 2, 3일 중에 가지고 있는 리디 캐시가 10만원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10만원 내지 20만원 수준으로 충전을 해서 매번 충전된 캐시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리디에서는 리디 셀렉트가 또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리디 셀렉트에서는 매월 고정 비용을 내고, 그리고 이 셀렉트에서 제공하는 책은 무한정 대출해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를 쓰고 난 다음에 저는 책값을 꽤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리디북스 앱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리디북스 앱의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교부 도서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리디북스 앱에서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요, 리디북스 앱을 통해서 PDF 형태로 되어 있는 책을 볼 때 이 굉장히 단점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책이 PDF 형태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EPUB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요. 어떤 공부를 위한 책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서적 중에 의외로 많은 책들이 PDF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리디북스 앱에서는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책은 책갈피도 불가능하고요. 하이라이트도 불가능합니다. EPUB 파일 같은 경우는 책갈피와 하이라이트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리디북스에서 불만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사이트 자체가 웹툰 또는 웹소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느낌이에요. 그래서 리디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제가 도서를 디폴트로 해놨지만 보통 처음에 접근할 때 웹툰 만화 또는 웹소설이 가장 첫 번째 창으로 떠가지고 이 좀 책을 보기 위한 사이트다라는 느낌이 좀 잘 안 드는 것도 단점입니다. 그래도 장점은 앱이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기기와 동기화도 잘 되고 사용성이 좋다라는 점, 이 점은 장점으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은 그래도 가장 잘 쓰고 있다,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오히려 yes24였습니다. yes24는 이 화면과 같이 크레마 바이 yes24 이런 식으로 해서 크레마에서 같이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yes24의 경우에는 PDF로 되어 있는 책을 볼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PDF로 되어 있는 책을 보더라도 PDF 책에서도 표시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면 이렇게 범위를 취한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형광펜으로 색깔을 표시를 하거나 또는 여기서도 하이라이트해서 밑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책갈피를 씌워서 이렇게 책갈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메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위쪽에 있는 이 필기 버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펜을 통해서 직접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은 표시를 이렇게 따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PDF로 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yes24의 이 앱이 가장 좋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yes24에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현재 나와 있는 책 중에 전자책으로 나와 있지 않은 책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yes24에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책들 중에서는 이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우측에 보면 이북 출간 알림 신청을 통해서 이북으로 출간되게 되면 나에게 이 부분이 이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메일로 또는 앱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 이것도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교보도서관, 리디, yes24의 이 세 종류의 전자책 앱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책을 찾아보고 구매하는 순서는 먼저 전자책이 있는지 검색하고, 전자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는 yes24에서 이북 출간 알림 신청을 합니다. 전자책이 있을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저는 리디북스에서 리디 셀렉트에 해당하는 책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고요. 만약 여기에 없다라고 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 도서관에서 찾아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만약에 없다, EPUB 파일인지 PDF 파일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대여가 불가능한 EPUB 파일이다 라고 하면 리디에서 보통 구매를 하고, PDF 형식의 책이라면 yes24에서 구매를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예 yes24로 바꿀까 하는 전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력 앱이 리디북스고 대부분의 책이 이미 리디북스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전자책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제 전자책을 한번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먼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또는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만약 그런 전자도서관이 있으면 그 도서관을 먼저 활용을 한번 해보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점, 전자도서관 앱은 일반적인 다른 전자책 앱에 비해서 안전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요거는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봤을 때 전자책으로 보는 것도 제법 나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한 달 정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지만 밀리의 서재가 있을 거고요. 리디에서 제공하는 리디 셀렉트가 또 있고, 그리고 예스24에서도 크레마 클럽이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무료로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앱을 선택을 해서 쭉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앱은 예스24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자주 방문하는 이북 카페에서도 각각의 앱에 대한 장단점을 다룬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꽤 볼만한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한번 좀 찾아서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앱들에 대한 소개를 드려봤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전자책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다면 접근해 보시는 순서에 대한 추천, 요것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